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블루 라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 자, 박지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우리 양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재입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하죠. 더워요. 매우 덥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건강은? 예, 건강 괜찮은데 아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 기온이 네. 그냥 일상이다, 정상이다 이럴 정도의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정치 시사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인간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돌려받는 것 같아요. 응보죠, 뭐. 그러니까요. 예. 자, 날씨는 덥지만 또 나라 걱정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긴 하지만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진행이 됐죠?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마지막 마무리 발언 장면을 들으셨는데 총 15개의 질문이 있었고 네.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박 변호사님 얼굴이 흐뭇하신데. 안도감도 안도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30일 기자회견 좀 짧은 거 아니냐? 100일도 아닌데 또 그리고 뭐 절박감하고 자신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건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맡겨도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계획도 짜져 있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하. 그러니까 뭐 쇼하면 하듯이 뭐 질문하고 답고 이것도 아니고 예. 아주 제비뽑기식으로 명함을 뽑아가지고 하는 모습까지 기대감까지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30일이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앞으로의 어떤 국정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이제 것도 안도하지만 다음 또 기대하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만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 측면 아닙니다. 시기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시기와 뭐 형식 뭐 예, 총평을 다 하면 합쳐서 그렇군요. 100점 주고 싶어요. 100점. 100점. 네. 사실 질문하는 기자들 이게도 카메라에 담겼고 또 이 사전 조율 없이 현장에서 명함을 뽑아서 즉석에서 질문하는 기자 추첨을 해가지고 진짜 즉석 뽑아가지고 다 지역사 진짜입니다. 기자들이 많이 뽑혔어요 사실은. 의도된 건지 몰라도 이거 나중에 놀랐습니다. 후반부 진행하다가 너무 지역밖에 없어서 이게 의도한 건 아닌다면서 이제 통신사도 한번 해보죠. 네. 대통령이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도 한번 해보죠라고 했듯이 뭐 박 변호사 얘기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30일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30일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빨리빨리 잘해서 또 있지만 대한민국에 쌓여있는 일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0일이나 됐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헤쳐갈 일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저는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난번 G7 갔었을 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 개구지게 이렇게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브라질 룰라와 어깨동무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런 모습의 표정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뽑고 나서 이게 뭐 로또였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유라는 것도 있는 거고 원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란 종식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좋지만 저기 참모들은 정말 힘들어서 뭐 광우식 뭐 실장은 뭐 5kg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 국민 입장에서 반가운 얘기잖아요. 저희 그래요? 열심히 여유 있게 열심히 하고 광우식 실장은 고생하는 거지만 우리는 좋잖아 솔직히. 그 힘든 와중인데도 중간중간에 저 여유가 보인다라는 게 저는 거기서 되게 안도감이 뭐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질문이 총 15개였는데 2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질문마다 답변이 길었어요, 사실은. 네. 그 대통령 본인도 이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전반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그런 부분이 안도감이거든요. 예, 예. 대충 하거나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국정 운영할 갈 것인지 그 이해를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예. 실제로 이제 다 비교하면 안 비교할게 그냥 또 윤석열 윤석열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하지 없어요. 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예, 사실은 일단. 그 모습이 계속 전직. 떠올라요. 예. 어. 전임자. 질문 다 준비했던 거예요. 기자 아. 순서 다 준비하고 답변까지 준비했는데 그 답변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그때 길지도 않았는데 예. 이번 이재명 대통령 할 때는 상당히 길었거든요. 대부분 답변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충분히 어떻게 해갈지 앞으로 미래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첫 번째 기자회견인 만큼 조금 더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한 90분. 왜냐하면 네. 아니 그 답변이요.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이런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원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첫 번째 기자의 회견이었고 하니까 아. 아주 충분하게 답변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 답을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고 하지만 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묻는 사람이 뭘 묻고 있다라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들어가야지 답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예. 뭐 지금 기왕에 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일본 외신 기자였죠. 아, 맞아요. 같은 오늘. 사람이 질문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헛소문도 나오고 그랬던 그런 외신 기자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1월에 같이 식사했었죠. 식사했던 사람이죠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다렸다는 부분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지금 굉장히 많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예. 같이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과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렇게 뭐 해결하는 문제에 힘을 써줘야 될 부분 예. 그리고 또 과거사 부분의 정리가 안 돼서 껄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의 답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듣고 잘 답했는데 박근혜 사 말 맞다나 저 뒤에 그 비교섭단체 그 대표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관저에서 맞아요.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사실 이분이 참. 약간 일 중독, 약간 워커홀릭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했던 30일이었다. 하지만 눈치가 좀 보이지만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야 이거 사장님 이거는 나빠요. 진짜 사장님. 야, 이거 이제 상사가 예. 부지런하고 일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 너무 아래에 있는 사람 힘들죠. 힘들잖아요. 근데 얼굴을 또 보면요. 사실은 많이 힘든 모습은 아닙니다. 제일 멀쩡해. 활기가 얼굴에 광이 납니다. 너무 예. 신나 있는 모습이고 뭐 이거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예. 조금의 지쳐요. 지쳐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휴가 가셔야 돼요. 휴가 예, 가셔야 지쳐 있는 돼요. 모습이 보이기 휴가 때문에 가야 돼.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예. 24시간에는 30시간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지만 5,100만 배가 행복한 게 우리 5,100만 국민들이 행복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기대하고 행복한 시점.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전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3년간 예. 하고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아하.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얘기하고 나서 예. 저는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네. 그러고 나서 다다음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 게 기자 질문이 네. 4.5일 그 근로시간 단축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근로시간 단축해서 국민들도 뭐 저 여유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30시간 일한다고 그렇고 저게 좋은 얘기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사실. 예, 본인도 휴가 얘기하면서 휴가를 안 가면 그 직원들이 힘들죠. 그 얘기를 하면서 가야죠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부분 아마 강훈식 실장이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질문도 사실은 정치 분야보다 민생경제 분야, 네. 민생 분야를 좀 앞으로 배치를 해서 했다는 부분도 일단 현 정부의 주안점이 민생 회복에 있다라는 그렇죠. 시그널이 되겠죠. 네, 30일 기자회견을 한 게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보다는 네. 민생을 지금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네. 대통령 이런 보관을 갖고 있고 네. 이런 계획으로 밀어가겠다.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설명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민생이 제일 먼저 돌았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민생 얘기가 우선이 됐던 거고 뭐
다른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컨대 지금 외교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대통령 말씀처럼 민생을 첫 번째로 해결하겠다라고 했고 국민들은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생이 앞에 나왔을 때 민생을 해결해 주기를 사실 많이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울산 신문 기자님이 뽑혔을 때 그 울산 그 기자님이 5극 3턱이라고 딱 질문을 하셨는데 5극 3턱이 뭐지? 지방 발전 네. 관련 질문이었는데 그 답변도 뭐랄까 이 대통령이 어떤 지방 문제에서 진심이 있다 그 부분도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지금 김경수 전 네, 지사를 네. 지방분권위원장으로 네. 뽑혔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맞아요. 명예직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음. 한 7조 가량이 편성이 돼 있는 그렇군요. 데고요. 그 위원들이 장관급이 10명 이상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미니 정부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김경수 전 지사에게 맡겼던 이유가 그 경기지사하고 이럴 때부터 경남지사하고 예. 만나서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 활성화에 관해서 음. 두 분이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다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음. 어찌 보면 그거를 모른다는 게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음.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음. 결국 그 중심이 좀 전에 이제 민생 얘기한 것도 이어지는데 음. 국민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음. 그러니까 국민이 뭘 요구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사실 기자회견 제목도 기자가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 언론이 맞아요. 묻고. 맞아요. 이 타이틀이 딱 거기서 함축적으로 저는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음. 결국에는 뭐 최근에 언론인들 이렇게 그 카메라도 같이 맞아요. 쌍방향으로 만든 것도 예. 답하는 건 항상 국민을 위한 거고 국민에게 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예. 자리가 딱 그런 자리였죠. 또 하나 그 대북 관계 얘기도 나왔었는데 대북 관계도 부부 클리닉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나씩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부분도 주목을 끌었죠. 부부 클리닉처럼. 예, 이거는 비유긴 한데 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네. 첫 번째로 했던 게 대북 확성기 끈 거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네. 전단 살포 관련해서 그러니까 바로 북한이 그에 맞게 반응을 본인도 했습니다. 대응했죠. 예. 요 내용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요 지난 정부 다른 대통령과 좀 다르게 이 대북 관계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접경지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뭐 음. 북한 평화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사실 실용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북한하고 관계가 좋다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했던 거 좀 놀랍기도 하고요. 예전 대통령이나 다른 리더 같으면 통일은 당연한 명제인데 이런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보면 그런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접견지 주민들 잠도 잘 잤다고 하고 그 호영성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북 얘기도 조금 더 와닿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자가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이혼 의뢰인들에게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해요. 이혼? 예, 아, 예. 이혼. 예. 부부 클리닉? 예, 클리닉 연장선입니다. 아니면 뭐 예. 깔끔하게 좀 이혼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고 예. 원수로 남을 필요가 뭐 있냐. 아. 아무래도 감정들이 격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혼 소송의 그 어떤 그 서면들에 안 들어가도 될 얘기들이 막 들어가고 아.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망신을 주고 싶고 뭐 이런 서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한쪽에서 그걸 도발을 시작하면 또 감정이 격해져서 변호사가 안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배제하자는 주의예요.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이게 정리한다고 이 법적으로 갈라서고 난 뒤에도 교류해야 될 필요성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 꼭 뭐 통일을 하자 뭐 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설령 별거를 하더라도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뭐 집 같이 썼던 차도 같이 써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재산 정리도 바로바로 안 됩니다. 뭐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누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라도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고 예, 예. 따로 있더라도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그러다가 나중에 관계가 좋아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굳이 뭘 인상 쓰고 싸워가면 살 필요 뭐가 있냐 서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야당과의 만남도 자주 갖겠다. 비공식, 공식 자주 갖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오찬도 이제 야당들과도 비교섭 단체들이죠. 비교단체나 만나기도 했는데 다만 비공개는 보안이 지켜져야 된다. 솔직히 녹음될까봐 말하기 무섭다. 이런 얘기. 요거는 그냥 네. 본인의 아마 그런 우려심을 조금 재밌게 아, 얘기를 그런 한 거예요? 거. 근데 예. 실제로 사실은 요즘 봐서 알겠지만 비공개 협의하면 사실 녹음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청와대 들어가면 다 그 놓고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닌가요? 해버리면 아, 뭔가 협상이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예전에 이제 음. 한덕수, 김문수 두 분 뭐 한 달 때 막 그런 협상은 대놓고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아. 공개 협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단일화 한다고 할 때. 음.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녹음하지 않고 정말 구두를 할 수 있는 막 그 음. 말씀을 한 걸로 보이는데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붙인 첨언한 애드립? 걸로 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많이 보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실천을 했었어요. 야당하고 계속 만났거든요. 첫날부터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취임 선서할 때도 바로 예. 바로 만나서 그날 만났었고. 보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계속 만날 겁니다. 만나는 건만이라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덧붙인 거긴 하지만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만났으면 예. 녹음을 걱정을 했을까요? 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 자리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오가야 그렇죠. 녹음을 걱정하는데 그거 뭐 김치찌개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아. 먹는 거 뭐 아니 이거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했던 게 그렇잖아요. 기자들 예. 만났어도 이렇게 많이 있는 자리에서 뭐 만나기 어렵고 뭐 집에 와서 숫자라도 줬고 좀 찌개 먹고 밥이라도 먹어야 뭐 얘기라도 하지 본인이 그러고 다녔잖아요 사실. 그럼 그런 자리 녹음 만들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취임 30일 첫 국민들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 낯뜨거운 자화자찬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 분명해 보여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자, 그래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또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검찰 개혁 관련한 이제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이고 이제 검찰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원래 관련한 검찰 개혁 여론이 원래는 좀 뭐랄까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지게 만든 건 예. 검찰이 만드는 상황이다. 그 정점은 사실은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예.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뚝딱뚝딱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었고 논의를 했죠. 공론화 과정도 거쳤었고 입법도 사실 됐었어요. 예.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가서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방해를 했으면 방해를 했지. 예. 기본 틀은 계속 됐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예. 그 속도라든지 이게 늦춰지거나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입법까지 큰 줄기가 가고 있고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확고하고 또 그리고 검찰이 보여준 행태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만 그게 이제 언제쯤이냐인데 뭐 저는 추석쯤 해서 법안이 좀 더 구체화되고 예. 유예 기간을 거쳐서 뭐 성립되지 않을까 요 말만 들어도 그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은 일단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국회의 결정이다. 국회가 하는 거예요, 개혁은. 국회의 입법적 권한이다라는 네.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답변들이 다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국민에게 맡기는 거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를 딱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도 윤석열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그 검찰 개혁을 이어받았고 검찰 개혁주의자였고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던 그 배경의 이유에는 가장 큰 게 윤석열이 특검 때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고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기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찌 보면 검찰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컸던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그때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또 검찰총장으로 기용됐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호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윤석열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엔 그걸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였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정부 요직은 물론이고 공천하는 사람마다 뭐 어때 어느 고검 시절에 누구랑 뭐 밥 먹었었고 뭐 출퇴근 시켜줬었고 언제 윤석열이 뭐 좌천돼서 어려웠을 때 힘들었던 검사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예. 그런데 그 검찰 정부가 해왔던 일의 결론은 계엄이었고 그리고 계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조차도 검찰들은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건 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은 이제 어떠한 시간 문제인 것이고 이제 추석 연휴가 10월 초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국회가 7월, 8월, 9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자 이런데 이제 검찰 인사 문제가 이제 정부 초기에 고위직 인사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검사 등이 승진한 걸 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인사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그런데 또 오늘 대통령 관련해서 또 말씀도 있었죠. 네. 뭐 누구랑 좀 안다, 누구랑 좀 친하다 다 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네. 뭐 그렇게 얘기를 또 좀 하긴 해서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조국 혁신도 그렇지만 좀 민주당 또 강력 지지자 중에 야, 윤석열 친윤 쪽 검사인데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 검찰 개혁이 되겠냐 그렇죠.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 때문이거든요. 예. 윤석열 지검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걸 저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어떤 경고성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저는 일단락이 좀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만 있어 자갈만 있어도 되는 것도 모래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말한 것처럼 검찰 일을 다 빼면 누구를 시키냐? 검찰을 시켜야 되지 판사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일단락은 좀 된 상황이 아니냐.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문제는 그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만약에 개혁에 반기를 들거나 반대로 가는 어떤 인사가 나온다면 대통령이 적시에 조치를 취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거지. 지금부터 인사를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뭐 저럴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 중앙지검장, 대검, 검찰총장, 대통령 그 안에서 윤석열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과연 검사 중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인사 아닌가. 또 그 중에 잘해서 본인이 친명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잘해서 또 친명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측에서 그런 어떤 입장을 내놓고 또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예. 그리고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비판도 역시 그 비판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 당사자들. 예, 당사자들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봐야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렇죠. 가장 큰 최대 피해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기자회견 중에 뭐 대놓고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자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아니고 임명직이다. 네, 자르면 그 된다는 부분. 얘기예요. 선출직 아니고 임명직이다. 네, 자르면 된다는 그 얘기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끄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사법시험 출신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법을 잘하는 것과 세상을 잘 알고 이해력이 높고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까? 저는 가는 데마다 얘기했지만 암기 잘해서 시험 통과한 거랑 그 예.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많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에 있는 분들이 저는 그것만 아는 전문직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커다란 통찰력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거나 철학을 가지고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의 검찰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인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싹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것처럼 기소총 중소총으로 바꿔버리면 예.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처럼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러려고 해도 칼을 뺏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혹시 이 뭐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예. 우리끼리 싸우진 맙시다. 아, 우리끼리 네. 싸우지 맙시다. 예, 우리끼리 예. 싸우진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네. 예, 화해의 메시지. 예, 더덕거리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 하나죠.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기도 네. 하고 이분이 다소 근데 또 이제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도 좀 아우르면서 온건한 분으로 알려지면서 또 개혁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급성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하면서 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아마 그거는 이제 헌법상에 예. 검사라는 게 영장 예.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없앨 수는 없어요. 검찰 조직이라는 게 그게 검사는 존재해야 됩니다. 영장 예.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막 그런 의미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이 됐던 부분 5선 중진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개혁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행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 개혁이 되기 때문에 예. 국회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래서 5선의 중진의 뭐 친명 자장이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 예. 5선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뭐 별의별 일 다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예. 예. 뭐 중간에 떨어진 적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의원도 마찬가지 5선입니다. 중간에 아마 떨어졌다가 막 이 오랫동안 이걸 하면서 정말 정치적 감각,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날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개혁하는데 뭐 걸림돌이 없게 만들어 달라. 저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오선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주 색깔이 강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게 맞지 않아요. 5선까지 하는데 색깔이 계속 강하잖아요. 벌써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5선이고 중진이면 그 장점들을 좀 봐야 된다. 이 입법 과제를 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전 제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래서 선택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 중 한 분이고 네. 또 검찰 조직에서 제일 잘 알고 네. 또 이거에 대한 우려를 또 품을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또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오늘 국회에서 그 핸드폰 장면을 이렇게 딱 찍혔어요. 맞아요. 그 한 매체에 그 메모장을 쓰는 걸 적혔는데 거기에 검찰 개혁식이 큰 글자로 쓰신 다음에 거기에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하고 내 메모 폴더로 이동되었습니다. 요게 딱 찍혔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자, 양 변호사님. 일부러 저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찍혔을까요? 뭐 글쎄요. 뭐 우연히 찍혔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본인 생각과 오선인데. 다른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공격을 받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네. 것도 같은데 저는 정성호 의원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의 수를 쓸 정도로 내공이 약하지는 않아요. 정성호 의원 최근에 이제 이제 후보자라고 해야겠네요. 예.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예. 무시무시한 팔뚝 아니겠습니까? 아, 역도부. 예, 역도부. 서울대 역도부. 네, 그런 식의 운동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꾸준하고 아. 굉장히 뚝심 있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무던하게 버텨냅니다. 본인도 역도부 들어가야 된 계기 내력이 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집회 시위를 하는데 아. 밀리더라 자꾸 앞에 서야 되는데 아. 내가 그래서 힘을 키워야겠다. 그 한판 승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아니 그거를 예.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네. 예, 그런 분이 예. 뭐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뭐 지지자들이 이번에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켜가지고 좀 보여주겠다 보다는 예. 사실은 이 박 변호사가 잘 짚은 것처럼 아. 그렇게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맞아요. 편이라서 지금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정성훈하고 이 얘기를 몇 번 뭐 방송을 통해서도 좀 했어요? 해봤는데 예. 의지가 확고한 분이에요. 깜짝이야. 예전부터도 아, 예, 그렇군요.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게 느낌적인 느낌도 자꾸 그게 지지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못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5선 정도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초선 재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 항상 그 초선이면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신입사원은 패기를 보여야죠. 네. 가자 막 이러고 있으면 잠깐 때를 기다려가지고 예. 내가 여기 있고 아. 그거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우선은 야, 본인이 나가지고 해체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안 맞아요. 예. 오선으로서 경험. 예, 네, 그리고 그걸-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도 예. 정성호 의원이 의원분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속에서 뭘 추진하는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지 뭐 그렇게 아니에요. 엽기 들듯이. 예, 꾸준히. 들듯이. 그리고 꾸준히. 한번 지금도 뭐 100만 21, 100만 22 네. 이러면서 어마어마합니다. 예, 밀어붙이면 그 다음부터 못 막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 얘기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8월 2일이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이제 10일까지 후보 등록이고 정청래, 박찬대 뭐두 변호사님 또 방송을 넘나들면서 활약하고 계시고 지지층들의 여론도 좀 잘 스캐닝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표정이 아니요. 좀 왜 저는 그래? 이제 공교롭게도 저는 뭐 방송 건물에서 네. 일주 단위로 두 분을 만났어요. 아, 제가 그냥 어우 정청래 화이팅 또 네. 그리고 박찬대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뒤에서 봤던 누가 있습니다. 누가 봤어요? 누구 어떤 딴 사람이 보고 네. 공교롭게도 그걸 보고 네. 아 이 사람은 여기서도 화이팅 저기서 화이팅 똑같이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아, 누가 되든지 뭐 큰 그 차이라든지 색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같으면 친윤이냐 친한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강의 민주당 넓이가 다르죠. 상황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그냥 볼 수 있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지자들이 약간은 조금 강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좀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떤 지금 검찰 개혁 어떤 스케줄 두 시간표도 분도 다 추석 전에 하겠다잖아요. 같아요. 네. 거의 같거든요. 아. 대통령하고 관계도 그렇고 아.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좀 너무 또 강하게 이렇게 네. 대립돼서 이게 아, 전당대회가 지지자들끼리? 축제가 아니고 아. 약간 흠집 나고 이렇게 슬퍼지는 될까봐 좀 그거는 그래서 아까 걱정스럽습니다. 양 변호사님이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예. 아니, 고 표본. 예. 초기에는 살짝 걱정스러운 상황도 비쳤는데 예. 그게 이제 일찍 터져나온 바람에 아. 해명 내지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될 것 같이 봅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그리고 두 분이 워낙에 가깝기도 하고 예. 이건 손잡고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 지지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아.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것보다는 당연히 누구를 데려다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예. 10일까지 아직 추가로 등록할 분 없어요? 지금 두 분이 워낙 없을 커서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틈바구니에 예, 방법이 덩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아무도 못 둘 다. 들어옵니다. 저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보죠. 자,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 압수수색도 오늘 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일단 현판식 영상으로 만납니다. 예, 특별검사 민중기 크게 써 있고 김건희와 명태균 우리 건진법사 관련한 특검팀은 의혹.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민중기 특검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뭔가 안정감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뭔가 좀 꼼꼼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가장 좀 어렵지 않나 어렵다는 측면은 뭐냐면 예,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가주대치고. 16가지입니다. 예. 아우. 드러난 것만. 예. 근데 뭐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법원장 출신입니다. 예. 가장 판사들은 좀 특징이 네. 그 많은 범죄 일람표들을 정리하는 건 판사들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범죄 뭐 판결문 100장 수백 장을 써도 그 정리 혼자 다 그런 의미에서 아. 민중기 특검이 잘하지 않을까. 아. 조은석 특검하고 또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아. 하고요. 예. 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되고 벌써 지금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네. 하나씩 뭐 저는 드러나지 않을까. 그 가장 주목받을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요. 아하. 야, 근데 지금 박 변호사가 잘 얘기했다시피 참 머리 아프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16개. 이게 16개가요. 다 아니, 어마어마한 건데 다들. 저도 뭐 시사 방송 이런 걸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예.
이 중에 하나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도 그러실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꼽아도 예전에 하나 가지고도 특검했을 거예요. 하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양평 하나로 합니다. 예, 해야 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게다가 명태균 하나로 명태균 해야 하나로 돼. 강하죠. 이거 하나가 나오면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부토건을 저는 여기서부터 먼저 좀 풀어나가는 모양새인데 네. 삼부토건을 그렇게 풀면은 삼부토건이 예전부터 또 윤석열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예. 뭐 통일교에서 뭐 지금 목걸이하고 뭐 샤넬백 같은 거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그런 통일교가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뭐였나가 또 풀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명태균과 관련해서 창원 산단 쪽 의혹인데 창원 산단에 또 국내 굴지의 무기 생산 그 기업들이 또 끼었다는 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하나가 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더 번지는 거예요. 이게 16개가 승수로 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하. 그럼 진짜 뭐 어디까지 가야 돼? 저는 조심스럽게 김건희 특검은 특검을 한 번 정도 더 출범시켜야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임기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아. 내란 특검하고 최희병 특검은 한 네. 번에 끝나지만 김건희 특검은 상설 특검처럼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인데 예. 다만 오늘도 그렇고 뭐 지금 오늘 압수수색도 그렇고 삼부토건 관련해서 포괄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아마도 포괄영장. 예, 포괄영장 계좌와 관련해서 예, 예. 이거는 삼부토건이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 규모도 컸고 그다음에 삼부를 따라서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거기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블랙폴 인베스트먼트도 들어가 있고 예, 그 이종호. 블랙폴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임성근 이제 구명 로비 의혹도 들어가 있는 거고 쭉 과거의 행적들로 쫙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를 보통의 특검은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가다가 한쪽으로 그 귀납해 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가축으로 꽉 잡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양새를 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퇴원도 했죠. 또 네. 이분이 이제 뭐 구속영장을 치든 혹은 이제 소환 조사를 하든 검찰 특검에 출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 문제죠. 사실. 지금 말했다시피 김건희 특검은 이제 어쨌든 간에 바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 16개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불러야 되거든요. 예. 부른다면 최희병 특검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김건희 여사 부르는 게. 최희병 특검 이제 임성건이 와서 4시간 조사받고 갔는데 네. 4시간 받았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별말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종호도 모른다 뭐 모른다 했다고 아. 하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사실 진술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 하나의 어떤 그게 무너지면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검찰 조사라는 게. 예. 특수조 딱 그렇거든요. 한 명만 바뀌면요. 예. 나는 벌써 불었어 이러면 다 영향이 미쳐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잡는 거예요, 사실은. 아하. 근데 그거를 잡는데 사실 여기 그 굵직굵직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관련자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권도 바뀌었고 어.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여기 충성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터잡아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게 풀어가야 되겠지만 최희병 특검 거기서 뭐 지금 자꾸 하는 거 보면 임성근, 이종호 여기서 혹시나 풀려지면 아니면 또 다른 참고인들 풀려진다면 제일 먼저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4시간 임성근 전 사단장은 4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없는 근데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 이분 14시간 조사 받았어요. 표준적인 조사입니다. 10시에 가잖아요. 네. 10시에 가서 11시 반에 온 겁니다. 11시 반은 뭘 의미냐면 12시에 되면 심야 조사입니다. 심야 조사 받을래 말래 물어봅니다. 통상 잘 안 하죠. 힘드니까. 네, 네.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답변하고 재질문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열람 과정도 되게 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좀 안타까운 게 미리 내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가서 그걸 다 내뱉어 놨는데 네. 다른 증거들 CCTV가 싹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하. 피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거짓말 할 수가 없고 뭐 변명이나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부를 수도 있고요. 구속의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금지가 조치가 네.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박 변호사 얘기가 말하기에 그러지 저는 내용을 보고 화가 날 정도예요. 사실 그 해명했을 때도 되게 희한하긴 했죠. 네.
그 개헌 문건 받은 적 없는데 사무실 가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뭐 누가 그게 말이 돼요? 사실 어쩜 그렇게 얘기를 거짓말로도 성의 없게 해요. 그 국무위원들 똑같아요. 최상목 지금 전 권한대행은 멀리서 봤죠. 멀리서 이렇게. 아 그건 이상민이고 이상민이고 이상민인가? 소모주. 예. 추상목 작은 권한- 쪽지죠. 예. 최상목은. 예. 아 맞아요. 하도 추상목 쪽지가 권한대행은 많아가지고. 쪽지를 3번인가 접어가지고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느낌의 개헌 관련 문건이었대요. 아니 무슨 소머즈예요? 무슨 느낌? 아 소머즈는 이상민이고 이건 뭐 사이코배틀이죠. 이렇게 느껴가지고 만져가지고 이게 감각이 온다는 거는 예. 말이 안 되는데. 어벤져스라고. 예, 이게 딱 걸린 게 한덕수 지금 전 이제 권한대행이에요. 바로 나온 게 CCTV 아니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문건 들고 나오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거짓말이네, 다 어떻게 거짓말.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 그 국회 국무총리실의 조정실장 진술을 받은 걸 보면 예. 와가지고 계엄 선포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국무회의 성립한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었고 예. 심지어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 가결된 거 보고 나서도 바로 국무회의 소집 안 하고 1시간 가량 버티고 있다가 정치적 실장이 그 국무회의 소집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은 계엄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할 거고 예, 본인은. 그리고 특검은 야 이거는 국무회의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방조행위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윤석열에게 미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리려고 한 건데 내가 그거 한 것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도 막 난리를 쳐가지고 알지 않느냐 막 꺼내 들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나로서는 그냥 좀 이거라도 거칩시다라고 한 거지 네.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겠죠. 그게 박 변호사가 얘기한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사실은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날 밤 말이죠. 아시잖아요, 성질. 그렇군요. 네. 예, 줄줄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분이 또 초조하실 것 같은데 이분도. 그렇죠. 지금 이분이 지금 특검이랑 나가네 만에 지금 10시에 나오라 9시에 간다. 그 이게- 9시에 갈 때는 한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 이게 기싸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결국은 굴복하는 모양새예요. 뭐 특검이 위에 있어요. 음. 신병 처리할 수 있거든요. 체포영장 바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9시나 10시나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한데 본질이 전혀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데 네. 기싸움이 아니라면 결국은 오전 10시에 가서 한 11시 반이면 밥 먹으니까 짧게 조사받고 뭐 이런 걸 노리는 건가?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예. 조사할 게 꽤 많기 때문에 빨리 좀 불러서 확보하려는 건데 예, 예. 글쎄요. 뭐 지금은 10분 20분 정도 늦게 간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출석을 할 거고요. 음. 이번에는 트집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지난 조사 때는 무슨 박총경 문제로 트집을 좀 잡았는데 저는 만약 트집 잡으면 이번에는 체포영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마 똑같은 14시간 조사 받을 거예요. 아니 9시부터 15시간이네. 똑같은 시간을 한덕수랑 같을 겁니다. 오전 9시 한 2, 30분부터 그날 11시 반까지 아마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굉장히 가까워요 집이랑. 사진 준비됐다고 하는데 내비를 저희가 제작자 한번 찍어봤어요. 서울 걸어서- 고검과 아크로비스타. 야, 또 팀맵인 거 아닌가? 아무튼 저희 뭐 맨날 가니까요. 저 차도 필요 한 없고요. 5분 차로 5분 뛰어가면 15분. 저 같으면 뛰어가면 2분이면 갑니다. 저라면 서관이니까 조금 뭐나 서관이니까 동관이 민사고 약간 서초역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오르막이야. 네, 오르막이고 예. 그래서 올라가야 약간 좀 돼요. 그렇긴 예. 한데 올라가야 돼요. 저 유도 학원도 몇 개 있고 거기 네. 올라가야 돼요. 행정법원 후문이 있거든요. 글로 네. 나오면 새끼로 쫙 들어오면 빨리 올 수 예, 있습니다. 친절하게 예. 길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또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임성근 전 사단장 아까 얘기 살짝 했는데 최혜병 특검 네. 이분도 지금 이제 뭐 앞길 상당히 가시밭길 것 같긴 합니다. 향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또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진전 있는 내용으로 두 분과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